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평안의 듣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 중 성범죄에 관하여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블로그 글을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쉽게 성범죄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믿어줄 가능성이 있나요?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살핍니다. 또한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며 또 딱히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그 진술을 신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마다 사건 이후 반응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 이후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형적인 피해자다운 모습이 아닐 때도 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사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만으로 진술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보일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따라서는 사건 이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매우 차분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고 고려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반응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자백을 할 수도 있고요. 모순된 변명을 통해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추가적인 증거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 절차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될 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조사에 나서며 가해자의 행동이나 반응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설명란에 제 블로그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도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